이 진돗개는 진짜 순종이네. 이 돈으론 어림도 없지. 값을 좀 더 쳐줘야겠어. 그 가격도 엄청 깎아드린 겁니다. 부탁 좀 합시다. 에이, 조금만 더. 배 팔기만 해도 이 값의 2배는 받을 텐데. 음, 정말로 영리한 순종견이라고요. 에이, 알았소. 알았어. 이 정도면 됐지? 에이, 더 이상 귀찮게 걸지 마. 어우, 돈이다. 돈이야. 이걸로 이번 달 이자 걱정은 덜었네. 한 달이 묶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 이게 지져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쭈, 이놈 봐라.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이네. 인수와 미영은 진돗개 진돌이를 팔아 손에 쥔 현금을 꼭 쥐고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장수 최 씨는 진돌이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 경뜨럭 짐칸에 싣고는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마을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이르니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잠에서 깬다. 라디오 스위치를 켜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낡은 야는 냄비에서는 구수한 누룽지죽이 보글보글 끓고 장독대 위에는 늘 고무장갑 한 켤레가 놓여있다. 대문 앞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는 세상을 떠난 남편 정식 씨의 것이다. 이제는 녹이 슬어 바퀴조차 굴러가지 않는다. 그런 평온한 아침 풍경 속에서 순자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진돗개 진돌이었다. 헤이, 진돌이는 올해로 7살. 눈처럼 새하얀 털과 영리해 보이는 눈망울을 가진 순자 할머니에게는 단 하나뿐인 가족 같은 존재였다. 단돌이가 커다란 하품을 하며 꼬리를 흔들고는 살며시 목줄을 할머니 곁으로 끌어다 놓으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난다. 진돌아, 오늘도 우체국에 다녀올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우리 진돌이 간식 사러 가야지. 진돌이는 마치 말을 알아들은 듯 작게 끙하고 소리를 냈다. 이세의 순자 할머니는 진돌이를 바라보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외로웠던 순자 할머니에게 진돌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아침 일을 마치면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저 느긋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진돌이도 건강하고요. 내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생전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순자야,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살아가자.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오전에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점심에는 진돌이와 함께 마을을 산책한다. 오후에는 밭일에 힘쓰고,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한다. 지루해 보일지 모르는 일상이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하루하루가 보물 같았다. 이 점심 무렵에는 마을의 법덩이 상에 들러 박 사장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무렵에는 골목 끝자락에 있는 찻집 앞 벤치에서 마을 노인들과 시간을 보낸다. 찻집 간판에는 하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아게는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그 앞 벤치는 마을 사람들의 단골 쉼터였다. 순자 할머니. 진돌이는 잘 지내요? 이웃 김씨가 묻자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진돌이는 이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녀석인걸요. 애 말이라면 뭐든지 다 알아듣고 심부름도 할 줄 안다니까요. 실제로 진돌이는 무척 영리한 개였다. 순자 할머니가 진돌아, 아트 가자 하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우체국 가자 하면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진돌이의 영특함에 늘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이 평온한 삶의 이면에는 불온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시인을 바라보는 큰아들 민수는 변변한 직업 없이 하는 일마다 실패만 거듭했다. 그의 아내 미영 47세는 늘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재산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뭐 투자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세요? 이 형도 교묘하게 말을 거들었다. 어만님,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저희가 서울로 모셔서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손자 할머니는 늘 웃으며 넘겨버렸다. 아직은 염라대왕 부름받고 싶지 않구나. 그러다 우리 진돌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잖니. 순자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남긴 적지 않은 재산이 있었다. 농협 예금만 5천만 원이 넘었고, 집값까지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재산을 쉽게 자식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민수 부부의 씀씀이나 돈에 대한 관념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젊은 시절부터 빚을 내 사업을 벌이다 번번이 실패했다. 스캔들, 옷떡질, 중고차 판매 등 손대는 것마다 망했다. 그때마다 순자 할머니 부부가 도와주었지만 민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형도 마찬가지였다. 명품 가방과 옷을 좋아해 집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용카드 대금이 밀리는 일도 다반사였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돈이 돌아온 적은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여보, 저 아이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씀씀이가 해퍼서 앞날이 걱정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주 영정송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걸었다. 남편 정식 씨는 생전에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다. 돈의 가치를 잘 알았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돈을 주는 법이 없었다. 돈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다. 정말 필요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다. 남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맞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려 했다. 특히 진돌이만큼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진돌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데려온 마지막 가족이었다. 진돌이를 데려왔을 때 남편은 순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순자야, 이게는 특별한 녀석이야. 순정 진돗개고 무엇보다 아주 영리해.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하고 대장칩 마이크로칩을 심어두게.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야. 그때는 남편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시키는 대로 진돌이의 동물 등록을 마치고 내장칩을 심었다. 등록번호는 8200세번이었다. 진돌아, 네가 우리 집 막내다. 할미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있자. 에휴. 진돌이는 순자 할머니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리를 흔들며 그 품에 파고들었다. 진돌이를 보고 있으면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진돌이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평온한 삶이 머지않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수 부부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들의 눈은 노골적으로 어머니의 재산과 그리고 진돌이를 향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영이 진돌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진돗개가 비싼 값에 거래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들은 모양인지 야산적인 눈으로 진돌이를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장마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민수와 미영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고 민수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미영도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녀의 버릇이었다. 어머니, 계세요? 미영이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다. 순자 할머니가 뒷마당에서 진돌이와 함께 고추 모종을 돌보다가 황급히 나왔다. 에이, 진돌이도 그 뒤를 따라와 민수 부부에게 꼬리를 흔들었다. 너희들 웬일이냐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네? 순자 할머니는 앞치마에 흙을 털며 물었다. 민수 부부가 이런 시간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밥이나 얻어먹으러 올 뿐이었다.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머니 앞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그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대손은 가늘게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급한 일이라니? 너 무슨 사고라도 찼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수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10중 8구 토온 이야기였다. 카드비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개인 파산 신청밖에 길이 없어요. 갑작스러워서 죄송하지만 사실씩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 자신도 이 부탁이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또 돈 이야기였다. 빈수 부부는 지난 몇 년간 수십 번도 더 돈을 빌리러 왔지만 제대로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수야, 에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지 않니?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아, 어머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카드사에서 압류 들어오면 저는 끝장이에요. 또 집도 경매로 넘어갈지 몰라요. 민수는 필사적인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그 대사는 순자 할머니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것이었다. 미영도 뛰어들었다. 어머님, 민수 씨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시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형은 눈에 눈물까지 그렁이며 절박한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수없이 봐왔기에 쉽게 속지 않았다. 미엄아, 너희들 씀씀이를 내가 다 한다. 명품 가방 사들이고 비싼 식당에서 외식하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에이, 지금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미영의 손목에는 수백만 원은 좋게 될 법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들고 있는 가방도 명품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순자 할머니가 거절하려던 바로 그때 미영의 시선이 대문 밖으로 향했다. 골목 어귀에 파란색 경트로 칸대가 서 있었다. 진칸에는 철창이 실려 있어 보통 트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번호판은 사파리치. 이 형은 그 차를 본 기억이 있었다. 네 근방에서 유명한 개장수 최 씨의 차였다. 최 씨는 시골을 돌며 개를 사들이는 남자로 마을에서는 나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미영은 슬쩍 민수의 팔을 툭 치며 속삭였다. 여보, 저 사람 아직도 저기 있네. 민수도 창밖을 보고 파란 트럭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돈을 질끈 감았다. 잠깐 맡기는 것뿐이야.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오면 돼. 어머니 몰래 말이야. 아이, 진돗개는 비싸다고 하니 당명만 원 정도는 받겠지. 그걸로 당장 급한 이자만 받고 나중에 어머니께 갚으면 되잖아. 에이, 걔는 또 다른 놈으로 구하면 그만이고. 두 사람의 대화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계획은 이미 굳어진 듯했다. 사정을 모르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민수 부부를 타이르고 있었다. 너희는 그렇게 돈이 중요하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라도 살면 될 것을. 어머니,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요. 월세도 보증금으로 다 까먹었고요. 정말 급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무튼 안 된다. 네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함부로 돈 주지 말라고 하셨다. 우와, 자식만 튀는 지름길이라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체국 좀 다녀와야겠다. 만기된 적금 통장 정리를 해야 해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순자 할머니는 농협 통장과 노란색 메모지 한 장을 손에 들었다. 메모지에는 생전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개는 나의 분신이다.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할 것. 등록번호는 파리영선. 진돌아. 집 잘 보고 있거라. 금방 다녀올게.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돌이는 평소처럼 대문까지 그녀를 배우겠다. 에이, 꼬리를 흔들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골목을 막 돌아선 순간 민수와 미영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미영은 부엌에서
게 사료 한 줌을 가져와 진돌이를 유인했다. 안돼 진돌아. 맛있는 거 줄게. 이려. 진돌이는 의심 없이 미영을 따라갔다.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다 음식 냄새에 이끌린 것이다. 미영은 진돌이를 마당 밖으로 유인해내자마자 그 목에 목줄을 걸었다. 진돌아, 아주 잠깐만이야. 할머니 금방 돌아오실 거야. 진돌이는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아직 위험을 감지하기에는 이르렀다. 그 사이 민수는 집에 들어가 순자 할머니의 밤을 뒤졌다. 그는 서랍 속에서 도장을 찾아냈다. 미영은 미리 준비해온 위임장에 그 도장을 찍었다. 재개발 보상금만 나오면 전부 다 갚을 수 있어. 민수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덜렸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남론달, 그거 그냥 뜬 소문일 뿐이잖아. 민수의 혼잣말은 불안과 자기 합리화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길을 선택해버렸다.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밖에서는 미영이 진돌이를 골목 어귀까지 데리고 갔다. 파란 경트럭에서 최 씨가 내리더니 헤이, 진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거 진짜 진돗개 맞아? 네, 혈통 좋은 순종입니다. 동물 등록도 다 되어 있고요. 최 씨는 진돌이의 털과 체격을 꼼꼼히 살폈다. 다음 말은 그의 눈으로 보기에도 진돌이는 무척 잘생긴 개였다. 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어이, 체력도 다부졌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아주 영리해 보였다. 얼마에 팔 건데? 급해서 그러니 대식만 원만 쳐주세요. 대식만 원. 비싸. 5억만 원? 100원 넘어. 7억만 원은 어떠세요? 6억만 원. 이 정도도 엄청 찾은 거야. 비용은 잠시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기에 그 금액에 합의했다. 최 씨는 현금 6억만 원을 미영에게 건네고 진돌이를 트럭 짐칸에 태웠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돌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을 부르며 짖었지만 엘미 때는 늦었다. 트럭 짐칸의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진돌이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이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안의 현금을 빤히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집 안에서는 민수가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관한 위임장이었다. 부동산 처분 권한까지 포함된 중요한 서류였다. 됐어. 이걸로 어머니 명의 재산을 움직일 수 있어.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키면 들킬 리가 있나? 헤이,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어차피 집값은 오를 거야. 그때 팔면 돼. 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했다. 리앙이 돌아와 민수에게 돈을 건네자 그의 표정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6억만 원이나 받았네. 생각보다 많잖아. 진돗개라서 비싸게 찾은 거야. 이걸로 당분간 이자는 낼 수 있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순자 할머니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정리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해. 민수와 미영은 서둘러 집을 정리하고 위임장과 도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남겨진 진돌이의 목줄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파란 경트럭은 이미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진돌이는 좁은 철장 안에서 주인을 그리워하며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그것은 순자 할머니의 평온한 삶에 커다란 균열이 생길 순간이었다. 남아없이 순자 할머니는 우체국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었다. 평소 같으면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 나왔을 텐데 오늘은 쥐집은 듯 조용했다. 이상하다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돌아, 어디 있니? 순자 할머니는 진돌이를 부르며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다. 뒷마당을 확인하고 진돌이가 좋아해 자주 들어눕던 장독대 주변도 보았지만 진돌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목줄을 발견했다. 어라? 이게 왜 오게?
순자 할머니는 목줄을 집어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진돌이가 스스로 목줄을 풀 리가 없었다. 그리고 집 안탁자 위에 노인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위임장 사본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게 뭐냐? 애가 언제 이런 걸?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지직거리는 음악 속에서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에이, 민수와 미영이 다녀갔고 진돌이가 사라졌으며 위임장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순자 할머니는 농협통장과 그 노란 메모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메모지에는 생전 남편의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게는 나의 분신이다.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할까? 등록번호는 8203. 내 순자 할머니는 이제야 남편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개를 등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보, 당신이 왜 그렇게 동물 등록을 강조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먼저 읍사무소의 동물 등록 창구로 향했다. 그녀는 진돌이의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등록번호 8200세번으로 조회해주세요. 담당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8200세번. 진돗개 진돌이. 소유주는 박순자님이시네요. 체내에 칩이 삽입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소유권은 확실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칩이라고요? 네. 체내에 내장 칩이 삽입되어 있어서 스캐너로 읽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종 신고하시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법은 내 편이다. 순자 할머니는 즉시 실종 신고를 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고, 걔가 없어지는 건 흔한 일이라는 투였다. 할머니, 걔는 며칠 지나면 알아서 돌아오기도 해요.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마을의 복도리 상이었다. 박 사장에게 부탁한 것이다. 박 사장, 어제 우리 진돌이 못 봤어요. 가게 CCTV에 뭐라도 찍힌 거 없나? 박 사장은 흔쾌히 순자 할머니를 도와주었다. 그는 가게의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주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어제 오후 4시쯤 파란색 경트럭한 대가 지나가요. 영상에는 선명하게 파란 경트럭이 찍혀 있었다. 이 번호판은 482칠. 그리고 차 뒤편에서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트럭, 저 아랫전 시장에서 자주 보여요. 개를 사고 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박 사장님 말에 난 순자 할머니의 가슴은 조여오는 듯했다. 자식들이 진돌이를 팔아버렸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박 사장, 고마워요. 이 영상은 내가 소중히 간직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USB를 가슴에 품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녀는 KTX가 아닌 일반 시외버스 층과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 풍경을 바라보았다. 에이, 진돌아, 기다려라. 지금 할미가 갈게. 버스는 군산 방면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결의를 다졌다. 73의 나이로 홀로 개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군산에 도착하자. 순자 할머니는 먼저 중앙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족발 냄새가 진동하는 뒷골목에는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나이든 상인에게 물었다. 네, 최씨 말하는구먼. 그 파란 트럭 모는 양반 말이지? 네, 맞아요.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시장 뒤 주차장에 다주 있어. 근데 할머니는 개 사러 왔어? 아니요.
없어진 개를 찾고 있어요. 손자 할머니는 시장 뒤편으로 향했다. 과연 그곳에는 파란 경트럭이 서 있었고, 제시로 보이는 남자가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당신이 최씨인가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어제 개 한 마리 사가셨죠. 하얀색 진돗개요. 아, 최씨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그런 무언가 낌새를 챈 듯했다. 할머니, 그 개는 벌써 다른 데로 넘겼어. 난 개는 알아보시오. 그 개는 제 개입니다. 등록번호도 있고, CC, BB 영상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USB를 꺼내 보였다. 최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할머니, 나는 합법적으로 거래 있어. 개의 주인이 직접 팔러왔다고. 그 사람들은 제 자식들입니다. 제 허락 없이 제 개를 판 거예요. 그건 당신네 집안 문제지. 나랑은 상관없어. 최 씨는 차에 타려고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차 문을 단단히 붙잡았다. 어디로 보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할머니. 이러지 마시오. 장사 방해하면 경찰 부를 거야. 저도 절도죄로 이미 신고는 마쳤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의연한 목소리에 최 씨는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달아나 버렸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결의는 더욱 굳어졌다. 진도라. 할미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기다리고 있거라. 순자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최 씨가 걔를 어디로 넘기는지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양반 다른 지역으로 걔 자주 넘겨. 분산 밖으로 말이야. 완 상인이 슬쩍 알려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다. 진더리를 찾는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법과 규칙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동물 등록을 강조하고 내장집 삽입을 부탁했는지 알 것 같았다. 모든 것은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진돌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반드시 진돌이를 찾아내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군살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다. 하지만 진돌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진돌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진돌아, 조금만 더 참아라. 할미가 꼭 찾아내줄게.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마가 온 것이다. 순자 할머니는 빗소리를 들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많은 곳을 찾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야, 곤산 중앙시장 뒤편. 족발 냄새가 가득한 골목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곳은 불법적인 게 부록하나 다른 중개인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일부러 낡은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른 아침,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다. 산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소란 속에 섞여 자연스럽게 정보를 모으려 했다. 저기 하얀색 진돗개 한 마리 못 봤어? 한 브로커가 순자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다. 칠승 노파가 개를 찾는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없수룩한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할머니, 개 잃어버렸어? 네, 우리 진도리를 찾고 있어요. 어제 최씨라는 남자가 데려갔다고 해서요. 브로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최씨를 아는 눈치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순자 할머니를 조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너, 최씨, 어제 한 마리 싣고 가긴 했지. 왜 영리해 보이는 놈이던데?
진돗개 맞지? 언저 할머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진돌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것이다. 맞아요. 털이 눈처럼 새하얗고 오른쪽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아, 그거네. 틀림없이 좋은 게였어. 음, 최 씨도 아주 만족해하더군.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브로커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정보를 쉽게 흘리는 것은 그들 세계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다른 데서 의뢰가 들어와서 다른 지방으로 넘겼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할머니, 이 정보는 공짜가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품에서 솜씨 좋게 현금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남편이 쟁절의 비상금으로 마련해준 돈이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브로커는 돈을 보더니 다시 주위를 살피고는 나끈 종이 조각에 최씨라는 전화번호를 휘갈겼었다. 근데 할머니, 조심해. 그 양반 보통 내기가 아니야. 법에도 빠삭해서 꼬리 잡히는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순자 할머니는 메모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마침내 최 씨와 직접 연락할 수단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최 씨가 걔를 자주 넘기는 곳이 몇 군데 있어. 모사, 회장, 그리고 브로커는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순자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 진짜 당신이 그 개주인 맞아? 사기꾼 아니지?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오, 순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진돌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작년설에 찍은 사진으로 된 도리는 새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고, 진짜 주인이네. 그럼 하나 더 알려주지. 최 씨는 양평에 자주 드나들어. 거기서 별장하는 사람이랑 거래를 자주 하거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정보에 희망을 보았다. 양평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정보는 브로커가 말했던 것과도 일치했다. 오후가 되자 순자 할머니는 시장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동전을 넣었다. 그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전화 박스 안은 담배와 녹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보세요. 제시 좀 바꿔주세요. 누구요? 퉁명스러운 목소리. 어, 경계심 가득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잃어버린 게 주인입니다. 동물 등록번호는 8200세바. 사진도 있고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는 소리가 들렸다. 껌이거네. 혹은 담배일 것이다. 할만구, 그게는 이미 팔렸다고. 누구에게 팔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그건 말 못하지. 영업 비밀이라는 거 몰라? 그리고 나는 합법적으로 거래했어. 미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했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경찰서에도 가고, 시청에도 갈 겁니다. 절도 신고도 이미 마쳤고요. 할망구, 협박하는 거야? 나는 합법적으로. 합법이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게를 사가놓고 그게 합법입니까? 이 통화는 녹음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은 협박으로서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최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할머니, 그건 당신네 집안 문제잖아. 나는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한테 개를 샀을 뿐이야. 전화는 끊겼다. 순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만만치 않은 상태지만 그가 동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갔다. 진돌이가 혹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보호센터는 시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많은 개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보호센터 직원이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젊고 친절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다. 개를 찾고 있어요. 진돗개인데, 최 씨라는 사람이 개를 맡기러 오지 않았나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최 씨를 아는 듯했다. 최 씨요? 가끔 오세요. 어떤 개를 찾으시는데요? 네 순자 할머니는 진돌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세한 특징을 설명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할머니를 안내했다. 첫 번째, 니세이 철창을 지나. 세 번째 철창에서 진돌이와 꼭 닮은 개를 발견했다. 하얀색 털도 체격도 꼭 같았다. 진돌아. 순자 할머니는 달려가 철창문을 붙잡았다. 아, 걔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무언가 달렸다. 목 오른쪽에 있어야 할 작은 흉터가 없었다. 진돌이는 어릴 적부터 목에 상처가 있었지만 이 개에게는 그 흔적이 없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에이, 착한 녀석. 네가 우리 진돌이가 아니었구나. 님일에 실망은 컸지만 이 방문이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다. 내일 순자 할머니는 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할머니, 최 씨는 저희 보호센터와 자주 거래를 해요. 센터에서 입양처를 찾지 못한 개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여기에 개를 맡기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진돌이도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최 씨가 데려오는 개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든요. 치고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최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날에 와요. 에이, 개를 데려오거나, 데려가거나 했죠.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데려가는 건 항상 건강하고 외모가 좋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에이, 순자 할머니는 이 정보를 기억했다. 최 씨가 보호센터라는 경로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최 씨 연락처는 모르시나요?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오는 날은 보통 화요일이나 금요일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이 정보도 메모했다.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추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호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중요한 목격자를 만났다. 마을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박씨 아주머니였다. 할머니, 개 찾고 있다면서? 어제 봤어. 정말이세요? 어디서요? 최씨 트럭에서 내리는 걸 봤지. 근데 그게 계속 몰고 있더라고.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 역시 아주머니의 증언은 무엇보다 귀중했다. 진돌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못 보셨어요? 양평 쪽으로 가던데 그 트럭길을 양평 번호판단 트럭이 따라가더라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다. 양평이라는 구체적인 지역 정보. 이것은 브로커가 말했던 것과도 일치했다. 순자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틀 동안 진돌이를 찾아 군산을 헤매던 순자 할머니에게 그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거실에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뿐만 아니라 둘째 딸 수미의 모습도 보였다. 수미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데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기묘했다. 수미 45세. 오빠 민수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 또한 평범하지 않았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웃분들께 여쭤봐도 며칠째 못 봤다고 하시고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당혹감이 더 짙었다. 순자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식들의 표정을 찬찬히 살폈다. 진돌이 찾으러 다녀왔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변명은 필요 없다. 이 형은 기겁하며 민수의 얼굴을 훔쳐봤다. 소미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분홍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 형이 그 봉투를 순자 할머니 쪽으로 밀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요양원 계약서예요.
저희가 서울로 모실게요.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손자 할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가겠다고 한 적이 있더냐? 너희들끼리 멋대로 정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서를 들이밀어. 수미가 차분한 어조로 덧붙였다. 어머니, 아, 집담보 문제도 생각해야죠. 어차피 재개발되면 보상금 나올 텐데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재개발? 그것도 그냥 뜬 소문 아니냐. 확정된 것도 아니잖니. 어머니, 벌써 부동산 컨설턴트 몇 명이 와서 계약 진행하고 있어요. 미리 계약해두면 보상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대요. 수은자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의 진짜 속셈이 손에 잡힐 듯 턴이 보였다. 진돌이를 팔아 급반불을 끄고 이제는 어머니의 재산까지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순자 할머니는 여행 가방에서 USB와 CCTV 사진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사진에는 파란 경트럭의 번호판, 벌써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너희들이 진돌이를 봤지? 린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황급히 변명했다. 어머니, 잠시 맡겨둔 것뿐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맡겨도 알아서 돈까지 받아놓고 그걸 맡겨뒀다고 하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웃에 다 들리겠어요. 들리면 어떠냐? 어미의 개를 돈 때문에 팔아먹는 자식들이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뭐 어떠냐고. 순자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고 더욱 무서운 말을 이어갔다. 도장도 훔쳐갔지. 내 방에서 가만히 싸늘하게 식었다. 오이, 순자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세 사람은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민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영이가 멋대로 한 거예요. 이영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 집도 돈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어머니는 돈도 있으면서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 못 본 척 하시니까. 그렇다고 개를 팔아도 된다는 말이냐? 순자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동안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돈이 문제면 개를 팔아도 되고 담이 도장을 훔쳐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이냐? 수미도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진돌이는 고작게 한 말이잖아요. 고작게 한 말이? 와, 순자 할머니는 수미를 쏘아보았다. 고작게 한 말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데려온 가족을 고작게 한 말이라고 말하다니. 어머니, 야한 본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개한테 집착하시는 거예요. 소미의 말이 순자 할머니의 분노에 완전히 불을 지폈다. 집착? 내가 집착한다고?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하는 거다.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예설턴트 남자가 슬며시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신 오지 마라. 네가 내 자식들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내가 다 알아볼 테니. 할머니, 너희는 정당한 사업을 서류 위조하는 게 정당한 사업이냐? 썩 거지거라. 남자가 허둥지둥 떠난 후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쳐다봤다. 민수야, 너는 신이 다 되도록 뭘 배우고 살았니? 돈이 급하면 어미를 속여서 살아가겠다는 거냐? 어머니,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다. 리 시어머니 개를 팔아서 명품 가방이라도 사려고 했니? 미영은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 정말 기뻤어요. 이자를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을 팔면 될 것 아니냐. 왜 남의 길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남이라니요. 어머니 개인데 왜 남이에요? 이영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격분했다. 내 개다. 내 개라고? 너희 개가 아니란 말이다. 수미가 끼어들었다. 엄마 언니, 일단 진정하세요. 아이, 진돌이는 찾아서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요. 데려와? 양평까지 팔려간 아이를 어떻게 데려온단 말이냐? 순자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진돌이의 행방을 거기까지 추적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 양평까지 다녀오셨어요? 아, 그래, 다녀왔대. 아이들이 유경만 원에 팔아치운 우리 진돌이를 되찾으라 말이다. 인내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민수와 미영은 더욱 당황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떠나자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주저앉았다. 여보, 제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 진돌이도 지켜야 하고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도 지켜야 하고.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지만 자식들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핥혔다. 이 나이에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일찍부터 일어나 있었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야식들의 배신, 진돌이의 버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옷장에서 낡은 외투를 꺼냈을 때 그 안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본 적 없는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손자에게 만약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하거든 이걸 열어보게.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남편의 단정한 글씨로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순자,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거겠지. 자식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겠구나.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은 이 상황까지 예결했던 것이다. 신탁이 농협에 연계되어 있네. 농장에 찍힌 금액은 아주 일부일 뿐이야. 오, 진짜 재산은 다른 곳에 있어. 순자 할머니는 놀랐다. 남편이 그녀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동물 등록 10번호 8200세번이 그 신탁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2단계 인증 번호라네. 이것만이 유일한 열쇠. 니순자 할머니는 이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진돌이의 동물 등록과 내장칩 삽입을 강조했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히 개를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도장이 없어도 칩과 본인 확인만 있으면 내 뜻대로 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어. 자식들이 아무리 위임장을 위조해도 진짜 재산에는 손댈 수 없도록 해뒀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지혜에 감탄했다. 남편은 자식들에 대한 불안감을 예결하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만약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증거는 이 USB 안에 있네. CCTV, 계약서, 양식, 위임장 양식 모두 준비해뒀어. 그리고 농협의 박 과장에게는 미리 이야기해뒀으니 그를 찾아보게.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순자,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진돌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사랑하네. 편지를 다 읽은 순자 할머니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걸 준비해두었군요.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가면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두다니.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남편이 준비해준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농협으로 향했다. 박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박 과장은 50대 중반의 믿음직해 보이는 남성이었고 남편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다. 순자 어머님 오셨습니까? 정식경님께서 남기신 편지는 받으셨는지요? 박 과장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렇게 물었다. 남편이 미리 말을 해두었다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과장은 순자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정식 형님께서 3년 전에 6월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습을 삼켰다. 그것은 그녀가 알고 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8천만 원이요? 그런데 우회전은 몰랐을까요? 어머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어머님을 협박하거나 속이더라도 특별한 인증 없이는 이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박 과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인증 방법이 아주 특수합니다. 건물 등록지 번호와 어머님 본인의 신분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즉, 진돌이가 없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야 진돌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완전히 이해했다. 진돌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열쇠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진돌이는 여기 없어요. 진돌이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10만 있으면 됩니다. 집이 확인되면 바로 계좌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박 과장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정식 형님께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도 몇 가지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자제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두었던 것이다. 농협을 나선 순자 할머니에게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날 하루를 꼬박들여 읍사무소, 경찰서 형사과 보호센터를 돌며 공식적인 협조 루트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읍사무소를 향했다. 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최 씨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최 씨요. 시장에서 불법 거래 혐의로 감시 목록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희망을 보았다. 자신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다음은 경찰서였다. CCTV 영상과 통화 녹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로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주세요. 할머니,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 저희도 수사 이력을 움직이겠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불법 거래는 중대한 범죄니까요.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한 순자 할머니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되뇌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법도와 진돌이다. 그리고 당신이 생전에 준비해준 모든 것이 내 편이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보,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가면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다니. 순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드시 진돌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 진돌아, 할미는 준비가 다 됐다. 그날 밤 내 순자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다. 내일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최 씨를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옌리 진돌이를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답의 보호를 누기려 그녀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당신이 뿌려둔 사랑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울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부터 채비를 마쳤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최 씨의 파란 경트럭이 다시 군산중앙시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이었다. 미리 배치된 수사팀이 이미 그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이 기회입니다. 현장을 덮쳐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형사가 순자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그는 30대 후반의 베테랑 형사로 동물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다. 저는 뭘 하면 되나요? 할머니께서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 보러 가시면 됩니다. 모든 건 저희가 준비해뒀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닐슨자 할머니는 낡은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늘이 진돌이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시장은 평소보다 붐볐다. 잔날이라 많은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 인파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제시의 파란 경트럭을 발견했다. 에이, 차 주위에는 남자 몇몇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뒤를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들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최 씨는 트럭 뒤에서 누군가와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다. 그때 순자 할머니의 귀에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만 진돌이의 목소리였다. 틀림없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완열은 냉정을 유지했다. 순자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경트럭 정면으로 돌아갔다. 최 사장, 최 씨가 돌아봤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을 협박하던 노파임을 알아보았다. 저번 그 할망구네. 너 무슨 볼일이야? 늑록된 주인이 데리러 왔으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애 씨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그런 시답잖은 소리로 장사 방해하면 큰 꼬 다칠 줄 알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순간 사복 경찰들이 나타나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다. 최씨, 음물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현행범이라고. 나는 합법적인 거래라면 허가증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물 등록 확인은 하셨고요. 형사의 질문에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하다 가려였고 동물 등록 확인 같은 건 할 리가 없었다. 트럭 안을 좀 수색하겠습니다. 형사들이 경트럭 짐칸을 열자 그곳에는 2마리의 하얀색 진돗개가 있었다. 한 마리는 진돌이였고 다른 한 마리는 진돌이와 꼭 닮은 개였다. 진돌이는 순자 할머니를 발견하자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네, 진돌아. 순자 할머니는 달려가 진돌이를 힘껏 껴안았다. 진돌이는 주인과의 재해에 기뻐하며 온몸을 부르르 떨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핥아댔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온 수의사가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진돌이의 칩을 읽었다. 등록번호 8203 확인했습니다. 소유주는 박순자님으로 틀림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내 새끼. 정말 우리 아가구나. 그것은 몇 년 만에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때 멀리서 민수와 미영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리색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인수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것의 상황을 보고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경찰이 너희들이 팔아먹은 진돌이를 찾아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영도 뒤따라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해 개를 둘러싼 소동이 벌어지자 보경꾼들이 몰려든 것이다. 무슨 일이야? 글쎄, 할머니가 자식한테 개를 도둑 맞았는데 그걸 되찾았다는구먼. 세상에 몹쓸 놈들이네. 제 어미 개를 팔아먹는 자식이 다 있다니.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인수와 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그때 형사가 최 씨에게 물었다. 이 개는 누구에게서 사들인 겁니까? 최 씨는 민수와 미영을 가리켰다. 두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팔았습니다.
이 형사가 민수에게 다가갔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당신이 이 개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돌이는 어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저는, 당신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로 의소 좀 받아야겠습니다. 음, 순자 할머니는 군중의 시선에 둘러싸인 애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영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전부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경찰서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시장의 구경꾼은 더욱 늘어났다. 부모에게 무릎 꿇는 자식들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순자 할머니는 군중을 둘러보고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보았다. 그리고 진돌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한테 무릎 꿇지 말고 이 아이한테 무릎 꿇어라. 인수는 흐느끼며 진돌이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진돌아, 미안하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미영도 진돌이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진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돌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슬며시 민수의 손을 핥았다. 이 동물은 인간보다 더 순수했다. 경찰은 최 씨를 연행하며 말했다. 마씨 자분께 진술을 받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머슨저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자식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다. 최 씨만 처벌해 주세요. 자식들 교육은 제가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최 씨를 쏘아보았다. 아씨는 우리 동네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최 씨는 고개를 떨구고 연행되어 갔다. 시장생인들도 하나둘 터졌다. 하지만 모두가 순자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단한 할머니네. 혼자서 개를 되찾다니. 어준 것들은 부모를 우습게 알지. 단단히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해. 순자 할머니는 진돌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민수와 미영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그 뒤를 따랐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진돌아. 집에 가자. 할미가 너를 지켜줄게. 내 신돌이는 순자 할머니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침 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길었던 여정은 끝나고 진정한 평온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농협 신탁창고에 앉아 있었다. 겐돌이는 얌전히 그 옆에 앉아 주인이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순자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수령임 변경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일부는 동물보호기금으로 나머지는 어머님의 생활비로 지정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남긴 8천만 원중 2천만 원을 동물보호기금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식들 몫은 다시 배우게 해야지요. 사람은 배워야 하니까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정식 형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박 과장이 말해.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준비해준 모든 것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농협을 나와 순자 할머니는 진돌이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며칠 만에 되찾은 일상은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진돌이도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듯 주인의 발치에 바싹부터 걸었다. 집에 돌아오자 순자 할머니는 빨래를 널었다. 미이은 수건과 속옷이 바람에 나부꼈다. 겐돌이는 그늘에 배를 깔고 누워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돌아,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온 거구나. 진돌이는 대답하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미양 그리고 수미가 함께 찾아왔다. 이 시장에서의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세 사람은 모두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영은 명품 가방 대신 검은색 정 가방을 들었고 수미도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염원 계약은 해지하고 왔어요. 어머니가 계셔야 할 곳은 우리 집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빨래를 기며 대답했다. 말로만 하는 건 쉽지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미영이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순자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어머님, 이건 사과문입니다. 이 쓰여있은 게시판에도 붙여놨고 이자님께도 드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다. 됐다. 내 마음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스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알았다. 그럼 당분간 여기 다니면서 일해라. 너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구나.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민수는데 어머니 바칠이든 집수리든 뭐든지 할게요라며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미영아, 너는 음식부터 제대로 배우거라. 시어머니한테 배울 생각도 없이 외식만 해서는 안 되지. 네, 어머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영의 대답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반성한 듯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어갔다. 인수는 매일같이 찾아와 마당을 쓸고 집을 수리했고 이영은 순자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며 고부관계를 개선하려 했었다. 수미도 주말마다 찾아와 빨래와 청소를 도왔다. 무엇보다 그들의 진돌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모두가 진돌이를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있었다. 진돌아, 간식 먹을래? 민수의 손에서 간식을 받아먹는 진돌이의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다. 민수 부부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기로 한 것이다. 단 조건이 있었다. 빚은 내가 도와주겠다만 조건이 있다. 매달 가계부를 쓰고 무슨 일이든 나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해라.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민수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기꺼이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진돌이 병원비는 너희가 내는 거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지. 물론이에요. 어머님. 미영도 밝게 대답했다. 네, 진력. 순자 할머니는 진돌이와 함께 골목을 산책하고 있었다. 찻집 간판에는 하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는 마을 노인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웃 김씨가 말을 걸었다. 그럼요. 우리 진돌이도 찾았고 자식들도 좀 철이 들었으니까요. 그 얘기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와, 할머니 혼자서 개를 되찾았다고 말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대답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돌아왔단다라는 구절이 귓가에 남았다.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여보, 네, 아직 생생하게 잘 싸우고 있어요. 당신이 뿌려준 규칙과 사랑 덕분에요. 에이, 집에 돌아오자.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요. 에이, 진돌이도 짜졌고 자식들도 달려졌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진돌이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목에는 새로운 노란색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인식표에는 집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제 진돌이가 어디를 가더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진돌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안전하구나. 진돌이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주인의 곁에 있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흔한 시골의 저녁 풍경이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느긋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네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진돌이도 침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평온한 밤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다시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라디오를 켜고 마당을 쓸 것이다. 야는 냄비에서는 구수한 누룽지 죽이 끓고 진돌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자식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돌이는 영원히 그녀 곁에 있을 것이다. 진짜 행복은 큰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3세 할머니가 홀로 개를 찾아 나선 용기와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꼭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